진짜 전략. 오늘은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그렇다고 시장 분위기가 나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경제 지표에 비하면은 선방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괜찮은 양상, 모처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활기를 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호랑이를 잡을 때가 아니고 여우 사냥철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대로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잠깐 보시면은 간밤에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세게 나왔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조금 들썩했습니다. 다만 1년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예요. 이 미증시 간밤에 이제 이 낮은 금리 때문에 금융주가 하락하고 반면에 성장주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지만 연준에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 재확산이 또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면서 이게 또 균형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거든요. 애매해요. 뭐냐면 경기 과열에 따른 어떤 정책 당국의 긴축 우려가 계속됩니다. 그것과 함께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우려도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은 조울증 같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마침 거기다가 글로벌 증시가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1위 1비의 장세입니다. 실적 하나 잘 나오면 들썩였다가 실적도 나쁘게 나오면 또 침울해하고 이게 반복될 겁니다. 다만 비교적 좀 안정된 금리 또 성장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은 성장주 비교 우위의 시장이 여전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장뿐만 아니라 실적을 겸비한 종목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걸 제가 전략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이것과 함께 우리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많이 뭔가를 시사하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반응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외국인 어떻습니까?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만을 하회하게 되고 당장 대형주를 견인해서 지수 자체를 땡길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고점 부근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더라. 여기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우리 거래소 수급 현황 잠깐 볼까요? 여기도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작년도 그랬지만은 올해도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이끌고 있는 시장이다. 아쉽지만 외국인과 기관 보시면은 양을 떠나서 속도만 차이 날 뿐이지 계속 기관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개인들만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혼자 고금 분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탄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고객 예탁금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개인들 탄알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시면은 좀 아쉬운 부분은 고객 예탁금 추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 2020년 3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우리 동학개미라고 해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때 그 이후 자금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피크를 70조 중후반까지 찍고 나서 딱 올해 1월 정점,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삼성전자의 주가 피크를 찍을 때입니다. 그게 2021년 올해 1월이었거든요. 딱 그때 찍고 난 이후에 고점을 찍은 후에 공공 예탁금은 지금 60조 중반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를 강하게 다시 밀어 올릴 힘은 많이 약화됐다. 이게 상당히 큰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시장을 좀 정리하자면은 지수는 답답하게 갇혀 있고, 결국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뭔가를 올릴 수 있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호랑이 상향철이 아니고 지금은 여우 상향철이 지속되고 있다. 어제도 우리 장을 보셨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어제 엔트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가 초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 섹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성장과 실적을 겸비했고, 거기다 대형주가 아니죠. 또 개인도 그렇고 기관 외국인이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모멘텀까지 겸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분간은 시장은 지수는 좀 갇혀 있고 이런 그 틈새 섹터들이 득세할 수 있는 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형주를 놓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요즘에 잘 가고 있는 실적 호전주라든지 그리고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엔터주라든지 이런 종목을 잘 잡아야 현재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잘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주 네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많은 종목들 확인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들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종목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네. 이제 한 주마다 나와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이면 강산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일주일이면은 갑자기 종목들 여러 가지 성격, 섹터 성격, 뭐 트렌드 같은 게 갑자기 막 바뀝니다. 주요 종목들을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적절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변화에 맞게 비중을 꾸준히 조절을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흐름을 잃어버리죠. 또 특히나 이제 올라가는 급등하는 섹터나 종목들을 쫓는 매매, 따라가는 초갱 매수하는 매매는 특히나 차익 매물들의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오늘 그 한 주만에 나와서 좀 몇 개 종목을 좀 조절했습니다. 저는 그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켜줄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몇 개 종목은 좀 빼고 오늘 삼성전기, YG엔터, 그다음 TS 3개 종목을 새롭게 좀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아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어떤 길라잡이가 된다면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선 이제 전기전자 섹터에서 제가 뭐 하나를 뺐죠. 큰 것 하나를 뺐습니다. 삼성전자를 뺐어요. 이건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8만 원 정도를 못 지켜준다 그러면 일단은 좀 빼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사실 7만 9천 원이나 8만 원이나 별 차이 났는데,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만약 옆으로 계속 빈다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돈 같은 경우는 수익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삼성전자는 분명히 하반기에 어느 순간에는 큰 세제를 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중을 좀 낮추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대신 삼성전기를 조금 모멘텀이 있으니까 삼성전기를 좀 교체를 했는데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죠. 특히 이제 북미 전기차 회사로부터 전장용 카메라 이제 수주 관련 소식도 좀 있었고, 또 MLCC는 지금 업황이 괜찮아요. 특히나 이제 전장용 MLCC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삼성전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기 쪽으로 조금 관심도를 좀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회복주라고 해서 제가 뭐 하이브라든지 SM, 호텔신라 이런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하이브나 SM 오늘 또 새롭게 편입하는 YG엔터 같은 종목은 코로나 회복주로 분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좀 그건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하이브리드 종목이라고, 뭐 포스코 우리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든 아니면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든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 하이브리드형인데 좀 편의상 제가 코로나 회복주로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우선 그 YG엔터를 추가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5월 중순 정도에 말씀드린 SM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이상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걸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잘 모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상황을 대표하는 게 SM이거든요. 물론 이제 M&A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시작되긴 했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폭발적인 펀더멘탈 개선이에요. 아니, 기관과 외부인 매수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불확실성 있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M&A 모멘텀 하나 보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최근에 증권사 목표가가 SM의 목표가가 줄 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단순 M&A만 보고 그렇겠습니까? 펀더멘탈 개선이에요. 최근에 SM에 대한 목표 주가가 7만 원, 8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 있는 그 리포트를 보면 2022년 영업이익 실적 전망이 무려 1,000억대로 올라옵니다.
평소 영업이익이 SM의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0억, 500억 수준이거든요. 이걸 그 주요 증권사들의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좀 놀랍습니다. 이게 SM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SM이 더 이런 특징을 보이지만은 다른 그 엔터주도 마찬가지로 실적 전망치가 다 올라와요. 당장 2분기만 보시면 1분, SM 1, 4분기 실적을 보면 150억 정도로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2분기 예상 실적을 보면은 유안타, 하나금융, 한국투자 보시면은 거의 200억 수준이 200억에서 200억 후반대입니다. 놀라운 실적이죠. 왜냐하면 한 분기가 아니고 1년 동안의 실적, 평균 실적 보면 영업이익이 한 400억, 500억 나오던 회사가 갑자기 2분기 예상이 200억대로 점프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년 실적이에요. 내년 실적 예상이 무려 유안타 1,300억, 하나금융은 1,200억 나오고요. 한국금융 같은 경우는 1,000억에 가까운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그러니까 예년에 SM의 주요 실적 영업이익보다도 무려 2배에서 3배가 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건 SM에만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고 다른 그 엔터들도 마찬가지라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SM이 워낙에 가파르게 실적이 점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분기의 앨범 판매량을 놓고 보면 SM이 전체 1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022년 예상 실적이 1,000억 이상 올라가고 또 거기다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4천억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반기와 내년 넘어가게 되면 콘서트 수요가 또 폭발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감안하면 실적치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좀 슬로우해져요. 단기 어떤 일회성 비용도 있고, 또 매출이 일부가 3분기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슬로우해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3, 4분기에 실적이 폭발합니다. 또, 오늘 추가한, YG엔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지금 2, 4분기까지 SM이라든지 하이브, 뭐 JYP 각 소속의 아티스트들 다 컴백을 했는데 YG는 조용해요. 그렇죠. YG는 블랙핑크라는 걸출하는 스타가 있죠. 블랙핑크 이 팀 하나만으로 연간 영업이익 한 300억 전후를 땡길 수 있는 강력한 팀입니다. 자, 이 블랙핑크가 하반기에 컴백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가장 지명도가 높은 리사 같은 경우가 이번에 또 솔로 앨범을 낸다고 하죠. 등등해서 하반기에 블랙핑크 기대감 때문에 YG엔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경기민간 가치주 쪽은 약간 좀 아쉬워요. 지금 주가가 최근에 뭐 경기 둔화 약간 얘기도 나오면서 둔화인데, 다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건재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굉장히 건재한데, 왜냐하면 결국은 실적이에요. 실적과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 추정치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수주량을 보면 올해 수주 목표량을 지금 벌써 상반기에 80% 이상 채웠습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수주가 결국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또 하반기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모멘텀가 있습니다. 38%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모멘텀까지 겸비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경기민간 가치주 쪽에서는 현대건설을 관심 있게 하반기에도 보시는 것 괜찮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제 그 시세가 폭발한 것 중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폭발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는데, 물론 이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와서 조금 부담되는 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산업 섹터 중에서 이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는 곳이 글로벌 전체로 있는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5월, 6월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량, 글로벌 판매량,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보면은 뭐 100%, 200%씩 증가하고 있고, 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경기와 전혀 연동이 안 되죠. 구조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의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는데, 특히나 중요한 게 첨보도 그렇고 또 일부 기업들 그렇지만은 정설 모멘텀 얘기만 나오면 급등을 합니다. 정설 얘기 나오면 정설을 어떤 돈으로 하든 관계없어요. 뭐 유상증자를 하든 뭐 돈을 빌려오든 정설 얘기만 나오면 급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설 얘기가 다 나왔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최근에 또 정설 얘기 나오다 보니까 첨보 같은 기업도 뭐 급등이 나오고 하는데,
대주전자진료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포트에 지금 꾸준히 넣고 관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재 관련 업체라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태양광도 하고, 그리고 MLCC도 합니다. 이쪽은 괜찮죠? 또 거기다 형광물질에다가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게 2차전지 응급 소재 관련된 것인데, 응급 소재 관련된 기대감이 꽤 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 위치 패턴을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박스권에 갇힌 채 반복하는데, 요번에 패턴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게 중요하고, 과연 그 매번 그 고점을 맞이했던 55,000의 돌파가 나올 것인가, 요거 체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입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벤트가 언제 발생할 것인가. 동사 이벤트라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니까 뭐 둘 중 하나죠. 뭐냐면 증설 관련된 얘기가 혹시 나올까. 두 번째는 LG 쪽에서 이제 대전자 제재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난번에 인수 얘기 나왔지만 거절했지 않습니까? 대주 쪽에서. 관련해서 뭐 지분의 일부 확실한 그 소재 확보를 위해서 지분 인수 관련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자, 그런 이벤트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 중에서 성장 대장주 네이버를 빼면 또 심심하죠. 계속 포트에 제가 네이버를 올려두고 있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재밌는 부분이 다음 달에 카카오페이와 뱅크가 드디어 상장이 됩니다. 자식을 계속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성장 모멘텀이 조금 희석된다는 느낌이 카카오 조금 들고,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세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약간 무게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오늘 또 추가로 편입한 것 중에 하나가 키스트가 되겠는데, 요건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콘텐츠 드라마 제작사가 되겠고, 특히나 SM의 자회사가 되겠죠. SM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SM의 어떤 변화와 함께 계속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되는데, 올해 드라마 라인업과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드라마 라인업을 보면 한 2개 정도의 빅텐트급 드라마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뭐 예를 들어 선판매라든지 아니면 OTT 기업가의 제휴, 이런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크호스로 분류하시고 관찰할 필요가 있고, 지금 차트 위치를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위치에 와 있어요. 보통 동사의 주가가 현재 주가 정도에서 기고 있는 흐름인데, 약간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차트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의주시해 보는 것도 괜찮다. 동사 역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기관 수급이 강하게 돌린다든지, 지금 자리 자체가 돌파하기 딱 좋은 자리거든요. SM이 저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좋은 자리에 있는 만큼 관찰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궁금한데, 일단 어제 미국 증시를 예상하면서 많은 분석들이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나왔는데, CPI가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하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의 전략으로 나서도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미국 증시의 조정폭이 크진 않았지만 이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정 출발을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의 관점에서 나서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포트폴리오 잠깐 보셨을 때 한 현금 10%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주일 사이, 2주 사이도 장이 한 번씩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려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건 시장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변동성에 대입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 사고 싶었던 종목이 급락 나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밀린다면 살 수 있는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금 부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포트폴리오 운영은 굉장히 유연하게 가셔야 돼요. 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여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의 비중이 높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의 괴리가 확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유연한 포트폴리오 운영이 필요하고, 특히나 지금 실적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없는 종목은 지금은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성장성과 실적을 겸비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급등 나올 때 따라잡지 말자. 투명 매수는 항상 자제하셔야 된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